같이 벌써 1학기 마지막 전체 모임입니다. 저희가 어떤 찬양을 같이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두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도 같이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빨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희 GBF가 앞으로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을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사실 지금 전체 모임 이 주간이 가장 바쁜 주간이고 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과연 오늘 전체 모임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오실지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 걱정 말고도 저희가 평소에도 하는 걱정이 진짜 많은데 이 걱정까지도 같이 겹치더라고요. 근데 걱정을 할 때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깜빡 잊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각자 선생님들의 있는 가정과 일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떠올리시고 또 입술로 고백도 하시고 한편으로 다짐도 하시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아네. 아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아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도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가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각자 떨어져 있지만 조용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또 모임에 앞서서 1학기 동안 우리를 또 잘 인도해 주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계신 주님, 또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1학기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주님과 조용히 마음을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1학기 더 잘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자한 것들 중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욱더 주님께 원하고 바라는 생각을 이 시간 주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모임까지도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주의 선생님들이 기도를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찰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벌써
1학기가 다 지나고 1학기 마지막 전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쯤 되면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라도 줌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장소가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후에 저희가 수련회 안내와 또 상상 포럼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나눔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달에 이어서 제가 이번 달에도 말씀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프리카의 토고자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엔 줄루족이라는 원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엔 의료봉사를 오신 외국인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이 마을의 수장과 수장의 아들과도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토고자 마을에서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에게 청혼을 할 때요. 암소를 데려가 아가씨 집에 묶어놓으면 아가씨 집에서 그 암소의 수와 상태를 보고 이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암소 한 마리면 되고요. 좀 예쁘고 건강해서 남자가 아가씨를 많이 사랑하면 암소를 2마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답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는 암소 3마리까지 받은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소의 숫자는 남자의 부와 권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여자의 가치의 평가이기도 한 셈입니다. 추장의 아들은요, 이름이 쿠타사인데요.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장으로 될 사람으로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어서 마을 아가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연 이 청년이 누구에게 청혼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드디어 청혼을 하려고 암소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청혼을 위해 데리고 가는 암소가 몇 마리쯤 되었을까요? 무려 9마리나 되었습니다. 와, 마을 사람들은요, 드디어 우리 마을에 아주 최고의 여인이 탄생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푸타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푸타사가 도착한 곳은 이 마을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기로 소문난 이 은타비생이라는 말레깽이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암소 9마리나 받을 가치가 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굉장히 수군거렸습니다. 의료봉사를 하던 의사 선생님도요, 푸타사가 왜 암소를 9마리나 주면서 이 여인에게 청혼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근무지가 바뀌게 되어서 스리랑카로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쿠타사는 수장이 되었고요. 쿠타사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쿠타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줄루족의 장례는 열흘이나 되어서 다행히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장례에 참여한 이 의사 선생님은 정말 깜짝 놀란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쿠타사의 아내 은사비스는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모습의 여인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추장의 아내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마르고 병약해 보이던 모습, 자신감이 없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또 전 추장의 죽음에 슬퍼하는 마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타사는 이 선생님이 놀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아내가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맨날 청혼할 당시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의 값에 한정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 때문에 무척 논란도 보였습니다. 그랬는데요.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 너무 멋있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자면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부록처럼 뭔가 좀 추가적으로 쓰여진 내용 같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장 30절 위에 제목처럼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책을 기록한 적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21장을 더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나타내시니라는 말로 2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잘 세워주셨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주시고 또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던 그 도마에게도 또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는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을 보면 뭔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 끝맺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게 달리셨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버렸습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요 모른다 하며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중군동 지역에서는 증인 앞에서 3번의 고백은요 법적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진짜 저 사람을 모르는구나. 그래 인정하겠어. 약간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하거나 그 순간 나를 외면한다면 아마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두려워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실망하거나 서운한 마음은 들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실망하셨다, 진짜 서운했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팔고 또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마음엔 죄책감이라는 게 남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통곡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나라의 반역자란 명목으로 체포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 내가 저 사람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나도 함께 잡아가시오! 하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스승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자신 있게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 결혼할 때 남자들이 잘 치는 뻥이 있어요. 오빠 믿지? 오빠가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자기를 지켜줄게. 이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 오빠가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던가요? 네, 그 오빠는 절대로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빠를 지켜줄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요, 저희 아내에게 평생 당신의 자발적 을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갑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언젠가 우리 아내가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3명의 자식을 키우는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애기는 둘인데, 태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그 한 사람이 저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 말, 평생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켜줄게. 그럼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말하는 그 순간은 진심인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변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마음의 짐이 제자들을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순간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반갑기도 했겠지만 두려웠어요. 왜?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 문을 다 꼭꼭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누구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 진짜 다시 살아난 너희의 스승 예수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만져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고통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 오히려 예수님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대로 알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걸 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21장 3절에 보면요. 다 버리고 떠났던 배와 그물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여기서는 디베리아 호수라고 나왔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갔던 6명의 제자들은 함께 그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제자의 삶이 아닌 예전에 물고기 잡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을까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떠나갔다는 견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도망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마음,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라는 죄책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갑고 기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수제자라며 죽을지언정 나를 따른다며 나쁜 자식아 하면서 막 욕이라도 하고 멱살이라도 잡아주면 덜 미안할 텐데 왜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3번이나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하시는 말씀이 고기는 많이 잡았어? 춥고 배고프지? 여기 와서 불 쬐고 있어. 내가 떡하고 생선을 준비했어. 그러면서요, 또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친절하시냐 말이죠. 그곳에 있던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생선을 나누며 아무 말도 없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말이죠.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을 3번이나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에게 물어보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런데요. 이렇게 물을 때는 이런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그런데 넌 나를 사랑하니?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한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나는 너를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엔 짧게 기록되었지만 베드로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저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서 죄송해서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됐어. 그거면 돼. 앞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맡길 거야. 그 사람들을 맡아줘.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을 거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다시 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거의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학기는 어떠셨나요? 저희 한 학기는 정말 순삭이었던 것 같습니다. GBF, 교회, 집에서 이렇게 삶을 보내면서 공식적으로는 쉬는 날 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은 참 힘들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힘들었었냐면 일이 많아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로 사역자답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힘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순간은 뭔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 같고요.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이 잘 안 돌아가고 뭔가 이렇게 탁
어그러지고 망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 책망받고 그 일이 망쳐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과는 달리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같이 게으르고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걸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면서도요. 너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한 학기 내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의 한 학기는 어떠셨습니까? 한 학기를 돌아보시면 아마 진짜로 한 학기를 은혜로 보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학기 초에 정말 의욕적으로 잘해버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실을 만들어버리라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내 모습, 빨리 방학이나 왔으면 하고 있는 내 모습에 실망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설령 나의 연약함으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짓눌려 있다고 해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보물찾기의 달인이십니다. 연약함의 얼룩과 죄의 먼지로 감춰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셔서요.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자꾸 찾아오셔서 본인을 자꾸 나타내시고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시니까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한 번은 아주 제대로 실패했지만 회복된 베드로는 멋지게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는데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 하여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은 마치 암소를 9마리나 끌고 가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추장의 아들처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면 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꿀을 찾아 꽃을 찾아오듯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인 나비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선생님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한 학기 살면서 잘한 일들도 있겠지만 아마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을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요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양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맡긴 주님의 양들은요, 우리의 바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교실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그 양들을 맡기신 그 아이들을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아이들에게 하는 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잘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교실 안에서
여러분들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부탁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실로 우리의 반 아이들이 있는 그 교실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반 아이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아이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마무리를 잘 지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방학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좋은 교사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하나님 학교 안에서 좋은 교사로서 세워져서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희망이 되어주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의 시간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신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축복하실 걸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이후에 프로그램이 되는데 사실 간사님 말씀 들으면서 괜히 그냥 간사님 말씀만 쭉 2시간 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 간사님 지금 어디세요? 네, 저 지금 선유대에 와 있습니다. 목소리 들렸어요? 왜 잘 안 들렸지? 아유, 죄송해요. 선유대에 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어쩐지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세요. 휴가까지 가셔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한성 장학사님은 또 그 교육청에서 그 혁신과 일을 하시다가 또 들어와 계신 것 같고 다들 엄청 바쁜 가운데 들어오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와 여름방학이다 벌써 1학기가 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사연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까지 딱 2분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가 최강현 대표님과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저희 잘못이죠. 원래는 전체 모임이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상상포럼 소개와 관련 또 선생님들 이제 가장 바쁜 시기에 오히려 위로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무모하게 일주일 당겼더니 제가 마음고생 좀 했는데 이렇게 바쁜데도 들어와 주신 선생님 같이 이 시간 잘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들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혹시 궁금하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끼어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팅으로 알려주시고 저도 최한 선생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정말 밉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애써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화면 공유가 좀 될까요? 화면 공유를 여기서 잡아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거를 오케이. 뭐가 저 슬라이드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네. 이제 됐죠? 예, 됐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선생님이 강준 선생님이셨어요.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안 되나? 우리 그렇게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강준 선생님 보내주셔가지고 엄청 일찍 보내주셔서 사실 다들 엄청
그 많이들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강준 선생님 딱 보내주시고 안 보내시더라고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사연 한번 읽겠습니다. 전주 대정초 강준입니다. 1학기 하면 성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1학년 새싹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저 자신도 아이들도 조금씩 자랐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엔 매일 쳐다보며 물도 햇빛도 신경 써주며 지냈는데 이제 너무 무뎌져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반성도 되네요. 잘 커가고 있는 1학년 친구들 고마워요. 그러면 이 사진들은 아무래도 1학년 친구들을 비유해서 올린 게 아닌가, 그죠? 봉선하신 게 하신 것 같은데요? 직접 애들 하나씩 자기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란 모습까지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강준 선생님 1학년이 무뎌진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잘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학기 돌아오면서 1학년들 성장하는 모습 이렇게 봉선화 식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밀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뭐 깜짝 놀랐어요. 수능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학년인데 2학기 때 역사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받고 싶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자료. 네,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사진 먼저 보고 사연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거 보니까 에듀이라면은 공인중개상 합격 뭐 이런 뭐 이런 건데 한국사도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사 말고 복음을 누리는 길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기도 이런 거 적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한국사 연수를 받았고 8월에 있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영적 서밋에 도전하며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줌으로 새신자 양육 훈련을 받았어요. 네, 하고 보내주셨네요. 되게 열심히. 새신자 양육 훈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교회 새로운 교회를 가신 건가요? 혹시 신밀 선생님 말씀 가능할까요?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네. 네. 지금 같이 남편이랑 듣다 보니까 좀 하울링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 훈련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들을 이렇게 양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줌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새신자 양육을 위해서 네.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혹시 개인적으로 몇 급 시험 보세요? 일단 1급에 도전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급이요? 네. 1급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혹시 아까 그려준 이거 화면에 있던 이거는 혹시 공유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노트필기도 이거 돈 주고 팔잖아요. 이거 돈 줘야 돼요? 이거 노트필기도 대학교 같은데 이런데. 아니요, 신밀쌤은 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사진에서 나타나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델 그 일종 운전면허 자랑하고 계시네요. 있다고요? 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최한 선생님도 한번 1급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강용 선생님. 최강용 선생님께 오늘 아침에 이거 진행해야 되나요? 하고 징징거리니까 이걸 보내주셨어요. 네.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강용 선생님 거니까 제가 읽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니, 읽어보세요. 제가 읽으면 진지해질 것 같아요. 먼저는 작년에 만기였으나 이름이가 구 유치원에 적응하여 다녔던 터라 1년 유예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직원과 교감 선생님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되었으나 교장 선생님께 막혀 있던 상황이라 욕심부려서 강하게 말하면 가능할 것도 같았으나 내 욕심이라는 판단이 들어 미적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 전부터 몇 명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전주 부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덜컥 붙어버려 올해 초반 많은 걱정에 파묻혔습니다. 3월 첫 출근 전까지 많이 위축되었으나 지금까지 돌아본 소감은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이곳에 온 것부터 그리고 부설의 변화에 바라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급히 구글에서 긁어오신 사진을 맞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 사진을 잘 넣어주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 수학 공개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부설에서의 삶은 정말 공개인 것 같아요. 처음 전입교사 수업 공개는 정말 거의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동학년 협의를 통해 준비했고 특히 서관석 교수님께도 찾아가며 준비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어진 교생 실습. 누군가 제 교실에 있다는 부담은 정말 잠 못 이루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준비해도 수업은 영화가 아닌 연극이라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때론 수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때 좌절감이란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공개 수업을 거쳐도 수업에 대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아는 건 내가 수업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고 공개 수업 1학기 공식 4회, 비공식 20회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비공식은 교생들이 왔으니까 그 교생들이 본 것만 해도 20회는 될 것 같아서. 아, 교생들 본게 20회. 먹었습니다. 공식은 4회는 뭐예요? 그냥 그 다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예. 해주셨네요. 지금 또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서 네. 학부모를 5시 반까지 상담하다가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이 공간이 부설 바로 옆이라 맞습니다. 정말 이것도 은혜네요. 아무리 바빠도 저보다 빨리 오셨더라고요. 이런. 네. 부산에서 오니까요. 네. 참고로 김지만 선생님도 오늘 원래 이 자리에 오시려고 했었는데 김지만 선생님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했더니 기웅아 고맙다 이렇게 바로 은혜죠. 저는 사실 원래 오늘 최한 선생님도 저희 얼굴도 여기 심심해하시지 않겠죠?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최한 선생님이 원래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최한 선생님, 김주환 선생님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최한 선생님 못 오신다고 해서 김주환 선생님만 오시면 또 외로우실까봐 김주환 선생님 말씀드리면 기웅아 그래도 가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전화기 목소리를 들어온 게 기웅아 고맙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다행히 그 최강 선생님은 바로 옆에 부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섬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황당원 선생님 사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황당원 선생님, 그림은 이렇게 같은 주제의 그림인데 아이들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보드게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손소독과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하고 아이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드게임을 자주 하였습니다. 닥식 보드게임을 이용해서 국어 수업도 하고요. 달무티로 보드게임 대회도 했어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학생들도 많이 지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류부터 수정을 하자면 황당원 선생님 바쁜 가운데 딕시시죠? 닥시시 아니라 딕시. 네, 딕시시고요. 지금 인터넷 연결 때문에 지금 사연이 안 보여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됐습니다. 예. 학기 말엔 열심히 놀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학교 상담 평가 주간이라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 중인데요. 대부분 재밌는 선생님을 만나서 즐겁다고 해주시니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집에 푸는 선생님들 남은 1학기도 힘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황당원 선생님 요즘에 바쁜데 또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고 뱃속에 있는 자녀 때문에 또 열심히 집안일도 잘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원래 여기 함께 나오려고 했는데 네, 집에 경사스러운 또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보여요. 황당원 선생님은 교실에서도 어떻게 할지 보여요. 맨날 놀 것 같아요. 네, 잘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네. 비닐 랩 끼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랩은 버렸나 그죠? 랩은 버렸고 하지만 코로나는 1600명이고 다시 껴야죠. 고무장갑이라도 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사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 사연인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네. 아침에 2명 때 너무 암울할 때 이 사연을 써가지고 좀 사연이 암울하긴 하거든요. 제가 사진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이게 미로 사진인데 제가 직접 찍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찍었던 사진. 학교죠. 네, 어제 찍었던 거고요. 저희 반 애들이고 이거는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찍었던 겁니다. 일단 한번 사연 좀 제 입으로 하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1학기를 돌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건 아니다 였습니다. 지구의 공동체로 많이 못 모여서 그랬는지 신앙과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말처럼 달렸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잘 달리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지쳐서 집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최근 들어 너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집행부를 한다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나누고 즐기기를 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책임감은 컸지만 일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최강현 대표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닙니다. 총무님이 있어서 여기까지였습니다. 학교에서 5학년을 맡으며 혁신연구부장을 맡은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년에 학교를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위해서 군산교육지원청 수학영재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수업 준비에 애를 먹었지만 정말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의 활동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매우 찌고 있어요. 이대로 방치한 지 6개월이 되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야식을 아예 끊고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행동하다 정작 소중한 것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 정신없던 기간이었습니다. 네. 아, 네. 우리 기용쌤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네요. 혁신학교에서도 혁신 주무 맡아가지고 바쁘게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재 수업까지 하려면 우리 현아쌤이 정말 많이 애쓰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오늘도 늦게 와? 이렇게 연락하길래 집에서 마사지 1시간 해줄게 하고 이렇게 쿠폰 날리고 왔는데 사실은 저는 1학기를 돌아봤을 때 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제 욕심대로 그냥 일만 벌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가정에게도 미안하고 맨날 교장선생님께도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느 것 하나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제 건강도 좀 이렇게 살도 찌고 막 이러고 제 건강도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1학기처럼은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사실 되게 좀 심적으로 좀 무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썼던 건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사연을 안 보내서 내가 어떻게 분량을 한번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후에 써주셔가지고 제가 본의아니게 이렇게 길게 썼게 됐습니다. 우리 가포남의 1인자 최한성 선생님께서 가정을 포기한 남자 가포남 어서와 기용아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닙니다. 저 가정 챙겨야 되는데 이 사진은 저희 나포의 특성이라 저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다 보고 또 워낙 구석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물놀이도 학교에서 하고 한옥마을에서 아이들 이렇게 혁신학교 예산으로 한복을 못 입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고 다문화 가정이 30%가 넘다 보니까 이렇게 닭꿈학교 예산으로도 또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 그래서 혹시 자녀들 중에 하고 싶으신 분은 나포초로 보내주시지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포초 화이팅. 자, 그다음은 김지환 선생님입니다. 김지환 선생님도 예, 여기 안 오셔서 지금 매우 행복한 김지환 선생님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요. 사진이 3개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진 1, 학기 초에 1인 1화분으로 토마토 씨앗을 심고 새싹이 난 모습입니다.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진 2, 3, 학기 말에 보니 성장의 차이가 무척 많이 납니다. 실은 중간에 우리 반 한 여자아이가 분무기로 물을 준다는 게 그만 아이고 소독용 알코올을 정성껏 화분에 뿌려주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데요. 정성껏 돌봐준 덕분에 생명을 잃진 않았지만 마치 싹이 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자라지 못했습니다. 알코올 세례를 피한 친구들을 보신 것처럼 쑥쑥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차이가 나네요. 이게 알코올 뿌려진 사진, 안 뿌려진 사진 같아요. 물과 알코올,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 나는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것인가? 간혹 알코올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뭔가 마음이 지쳐간 학기 말 좀 더 힘을 내서 학기 초 아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여 물을 주던 마음으로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도 이번 여름 시원한 단비로 적셔지길 기대하고요. 다들 수련회 때 볼 수 있게 기대합니다. 수련회 홍보까지 깨알. 근데 정말 그 사진이 그 스토리가 있었네요. 이렇게 심었다가 알코올로. 실제로 알코올이 되게 위험하죠. 눈에 들어가면 또 눈도 많이 아프고 하니까. 근데 정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그 취향에게는 알코올이 위험하죠. 최한 선생님은 알코올을 열심히 주고 있다고 아까
네, 그렇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그다음 임수정 선생님이세요. 다들 사실 임수정 선생님 뵙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하셨던 저에게도 말씀하셨던 선생님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임수정 선생님께서 그죠? 지금 댓글로도 반가워 이렇게 바로바로 연락이 오는데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사진 먼저 볼게요. 아가가 둘이네요. 첫째 멋진 오빠와 둘째 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사진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유구나 분유. 더 행복한 모습, 더 행복한 모습. 행복한 모습 분유고, 그다음에 상의의 옛날 사진인가 보네요. 지금 분유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면은 동생과 빼거나 같은데? 그런가? 임수영 선생님 아까 계셨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한번 사연 먼저. 사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GVF 선생님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동생 질투하는 첫째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둘째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동생이 생기고 나니 첫째의 떼부리기가 장난 아니네요. 나도 분유 먹을래. 나도 쌀 미음 먹을래. 동생 챙긴다고 첫째에게 많이 소홀해졌는데 3월쯤 첫째가 발달 지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한 학기를 보냈답니다. 덕분에 마음고생, 몸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시간이 흘러가네요. 그래도 저를 훈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임수영 선생님 혹시 계시나요? 수정쌤? 지금 애들을 케어하시느라 아마 접속할 임수정 선생님? 소리가 나?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비디오가 가능하나? 예, 선생님. 그 화면을 띄울 수 없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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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선생님. 안녕. 와, 의사 선생님 인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희도 안녕.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혹시 상희가 분유를 뺏어 먹었나요? 자주 뺏어 먹어요. 자주 뺏어 먹어요. 지금 둘째 딸은 혹시 얼마나 됐어요? 태어난 지? 둘째가 지금 만 7개월 돼가고 있어요. 만 7개월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집에 집행부 하실 때 됐네요. 제가 복직을 하고 저희 신랑이 휴직을 해요. 도와주면 모임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안 하면 못 가겠죠?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실 때 형님의 표정을 좀 보고 싶은데요. 도망가네요. 아이들이 많이 친해지니까 독방육아도 가능하겠네요, 형님이. 예. 복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육아보다 차라리 학교 가서 일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튼 다들 엄청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째가 자꾸 보채서 그만 비디오 끄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놀아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공유를 또 저한테 눌러야 되나요? 예, 제가 할게요. 네. 그 다음 반가운 얼굴을 봤고요. 그 다음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재욱 선생님이네요. 이재욱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거 제가 읽어도 되나요? 예, 읽어주세요. 네. 자, 이재욱 선생님 사진을 이렇게 역시 유튜버답게 사진 편집을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하니 야 좋네요. 학교 시설도 좋네요. 1학기를 마치면 아이들과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반의 아이들인 것 같은데
올 한 해 소우주라고 하는데요. 소우주가 소중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인공. 이야, 역시.를 모토로 달려왔는데요. 소중한 우리와 한 명을 모토로.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평소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소우주의 일원으로 아이들을 위해 노래 한 곡을 열창했답니다. 혹시 계시나요? 여기서 노래 한 곡 해주시지. 성대모사, 춤, 노래, 마술 등 다양한 것을 보며 다양한 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 모습을 보며 힘이 납니다. 오. 와우. 지금 이재욱 쌤도 되게 바쁘거든요. 애기도 있고. 네, 이재욱 쌤도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많이 바쁠 텐데 교실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역시 좋은 아빠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뭐 성대모사 이렇게 각자 하는 것들을 발표하는 그 사연만 들어봐도 이 자리가 정말 즐거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서와 재욱이 좋은 아빠. 아까는 가포남이었는데 가포남. 네, 가포나 뭐 좋은 아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선생님 혹시 아세요? 공연 선생님? 예, 저랑 친분은 따로 있진 않지만 수련회에서 오가면 그죠? 좀 공연 선생님. 체육교육과 아니신가요? 네, 체육교육과고 공부학번이고 지금 경기도에 계시는데 방금 저도 오늘 연락하다가 알게 됐는데 시댁이 전주라 전주를 갖고 내려온대요. 그래서 지배풀을 계속 생각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수련회가 언제냐? 어디서 하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줬습니다. 한번 공연 선생님 본지 오래됐지만 제 핸드폰 번호도 없애버렸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냉큼 지웠는데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딸이 2명. 경기도로 온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4년 정도 근무하고 4년째 육아 중입니다. 5살, 3살 딸 둘 맘이에요. 시댁이 전주라 가끔 전주에 가는데 전주에 갈 때마다 다들 너무 그리워요. 아직 아기가 어려서 어렵지만 좀 크면 다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어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항상 참여하고 싶고 하지만 여기도 아이가 2명이라 좀 어렵다고는 하네요. 오, 이지욱 쌤도 계셨네요. 5살, 3살이면 이제 다 키우셨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7살, 4살인데 둘이 잘 놀더라고요. 5살, 3살이면 이제 둘이 놀아야죠. 그쵸. 라고 제가 독립할 때죠, 이제. 애들. 그러니까요. 기계 네, 독립. 네, 사진을 저도 보고 놀란 게 첫째, 둘째 너무 닮았어요. 너무 진짜. 닮아가지고. 예, 그래서 수련회라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 다른 타 지역에 가신 선생님도 저희 수련회로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씩은 참여해서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연 선생님 제 핸드폰 번호 좀 저장 좀 해주시고. 자, 저장해놓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나름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 이제 박성호 교감쌤이죠. 박성호 교감쌤 되시고 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먼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교감쌤 되시고 나서는 사진 구도부터 다르죠. 뭔가 이렇게 쫙 전체를 살펴보는 듯한 모습. 역시 예, 사진분이 역시 또 여기서도 이렇게 네 프로그램도 좀 궁금하네요. 그죠? 지금 장수에 계시죠? 예, 장수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승남초. 네. 그 강주현 쌤이 예, 강주현 쌤이 아까 그걸 보시고는 미엘쌤 시험 화이팅 기출문제 많이 풀어오시길. 전 아깝게 2급 땄어요. 야, 강주현 쌤도 시험 보셨네요. 예,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다들. 박성호 쌤, 교감 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문자 이제서 확인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어린이날 행사 때 도라에몽을 칼 쓰면서 사탕 나눠준 일. 잡초가 무성하던 밭을 유채밭 밭으로 만들고 전교생 교직원들 사진 찍어주기. 수업도 들어가고 선생님들과 팀티칭도 하면서 하루하루가 바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의 핵심이 도라에몽이었네. 도라에몽 일단 가려졌네요. 여기 앞에 있구나. 도라에몽. 좋네요. 사진의 핵심이 도라에몽이었고 그다음에 유채꽃을 만들었다가 유채꽃 새로 심으셨나봐요. 밭을 읽었대요. 밭을 읽어가지고 유채꽃밭을 심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 찍어주려고 그 반사광까지 구해가지고 되게 제대로 찍으신 것 같아요. 저런 거 들고 다니세요. 여기 살짝 여기도 보니까 카메라맨을 따로 부르셨나봐요. 아니에요. 하우쌤이에요. 이 교감쌤이세요? 하우쌤. 예.
좀 박성수님도 살이 좀 찌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박성수님 와 계시던데. 박성우 선생님. 박성우 선생님 접속 가능하신가요? 네, 네, 들리나요? 아, 예, 잘 들립니다. 카메라도 좀 켜주세요, 선생님. 카메라. 오케이. 네. 네. 오래간만이에요, 다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잘 지내고 있죠? 예. 예. 진행이 너무 재밌다. 매끄럽고. 어떻게 궁금한 게 교감쌤 되시고 나서는 생활이 또 많이 다르세요?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 수업도 지금 장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비면, 선생님들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예, 제가 좀 보강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뭐 힘드니까. 맞죠. 보강을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선생님들이 팀 티칭을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이제 국어 수업하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이제 선생님이 같이 이제 보조교사로 같이 하고 이런 걸 같이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보조교사로 들어가요? 네,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을 하고 어, 일에 이제 미술 수업 요청이 오면 제가 이제 미술 수업하고 선생님 같이 보조교사로 그만 수업하고 아니 저희 교감쌤 보니까 되게 바쁘시던데 별로 안 바쁘신가 보네요. 수업도 하시고 좋은 학교 가셨네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쁘게 하루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쁘시다. 네, 그 선생님들 올라오는 거 결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떤 교감 선생님은 내가 이거 하려고 교감됐나 싶은 그죠? 자기가 없는다고 계속 권한도 없이 그냥 클릭만 하는데 저도 재미가 없더라고. 네. 그러다 벌써부터 선생님들께서 교감쌤 포스가 느껴진다고 조금 벌써부터가 아니죠. 교감이니 그 교감생 포스가 느껴져야지. 그죠. 네, 그리고 차지훈 쌤은 벌써 교감 네, 그렇게 넘어갔죠? 네, 넘어왔네요. 아무튼 다들 반가워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교감쌤이 직접 사진 찍어오시는 모습은 저는 또 처음 봤어요. 교감쌤이 나서셔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도라에몽 사진은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사진이 있는데 교장선생님 도라에몽도 혹시 박성호 쌤이에요? 도라에몽 저는 멀리서 그냥 사진 찍으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찍은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옆에 계신 잘 안 보일 텐데 교장선생님 대머리 탈을 쓰셨어. 그리고 교장선생님 어린 의사 교장님이잖아요. 파원 리본 그거를 이제 채고 교장선생님하고 좀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교감쌤의 참 모범 사례가 아닌가. 저희 교감쌤께도 꼭 이 사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사실 교감선생님이 되면 어느 학교로 가고 싶으면 자기의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백의웅 선생님 그랬어요. 박성욱 선생님이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꼭 필요한 학교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했거든요. 포기였는데. 조금 제가 필요한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 저희 학교에 있었어요. 아이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일들을 지혜롭게 많은 사람 기도해 주시고 해서 지금 아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요. 근데 더 긴 이야기 되면 이제 교감쌤이 훈화 말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인사를 하고 이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치는 거야. 아니요. 아니 궁금해요.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근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얼굴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은 교감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교감쌤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그 강준 쌤 말씀대로 잘 극복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네, 요거. 안 됐나요? 하는 그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보내주신 사연은 다 끝났고 저희 밴드에 올려온 것 중에서 꼭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욱 간사님께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건강의 간사님 딸 하진이가 이번 주 목요일 15일이니까 오늘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수술이 끝나면 사실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정신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이후의 소식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15일 오늘 안검하수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수술 받았는데 재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수술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전신 마취로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되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김종욱 간사님이 밴드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연만 들어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모르셨던 선생님들도 한번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같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교대 소식을 사실 이제 서만석 교수님께 몇 분 그 카톡을 받으셨을 텐데 그 MT 같은 걸 갔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교대 소식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서만석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만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만 보내주셔가지고 뭐지? 이게 그래서 그 서만석 교수님 그 줌에 혹시 들어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줌에는 참여를 오늘 잘 못하셨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 내용은 학기 중에 2일 20학번 야 어마어마하네요. 애기들이네요. 자 21명 지체들과 연구실서 개인별 비전 나눔 활동. 네. 2시간 쪽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21명 그런 건가 보죠. 개인별 비준이니까. 그죠? 네. 2시간 인터뷰가 이렇게 21명 하셨다 이 이렇게 말씀이신 거죠? 네이밍이 이렇게 되네요. 개인별 비전 나눔. 2시간 인터뷰보다 확실히 부드럽긴 하네요. 그죠? 2시간 인터뷰 지금 계속 그리고 뭐라고 저작권 침해하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아, 그 최순영 선생님. 2시간 스피치. 그러니까요. 아, 스피치로. 영어, 역시 영어과는 다르네요. 스피치. 오케이. 목적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12개 학과 비전 모임 재활성화 및 꿈담 찬양팀 재학생 집행부 동역자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종욱 간사님께 여쭤보면 김종욱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김종욱 간사님도 지금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근데 옆에서 보면 김종욱 간사님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재학생이 집행부가 잘 세워지고 또 믿음 안에서 비전 모임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2학년은 아예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아예 올해는 오히려 등교 수업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등교 수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2학년이 한 명도 없고 오히려 1학년이 지금 한 명 있고 이제 몇 명 더 섭외 중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중에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생각나실 때 좀 기도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벌써 여름방학 1학기 갔구나를 함께 했고요. 근데 목소리가 많이 왜 쉬었죠? 저요? 네, 얀센 백신 맞으셨으니까 코로나는 아닐 거라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학기말 되니까 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소리를 좀 지르다 보니까 목이 나갔네요. 이제야 들리네요. 제가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야 들렸습니다. 자, 3시간 돼가는데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담 없이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께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따끈따끈한 파인트였어요. 파인트였어요? 파인트입니다. 아니 대표님 파인트라고 한다면 파인트였습니다. 대표님 파인트라면 파인트죠. 뭐 좀 더 비쌉니다 파인트가. 저는 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들도 더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사실 또 중요한 거가 2개가 남았거든요. 잠깐 이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두 분이 등장하셔야 되는데 등장하실 수 있겠죠? 예, 지금 한성쌤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마무리 중이라고 괜찮아요. 하시는 저희에게는 김지환 선생님 계시니까. 은혜 받으신 김정환 선생님. 예, 그니까요. 이거 그냥 누르면 되죠? 예, 누르면 돼요. 네. 하고 F5. 잠깐만 현재 슬라이드. 벌써 다 공개가 됐네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북 상상 포럼 소개인데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분 두 분이 계셔요. 이게 김지환 선생님하고 최한상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대표님도 이제 사진 보니까 전북 상상 혹시 공문을 잘 보신 선생님 이거 보셨을 거예요. 공문을 잘 보신 선생님 전북교육 상상 포럼 해서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일 밑에 보면은 전북 혁신 네트워크 교육 네트워크 전주 실천 교육 교사 모임 그 다음에 전북 좋은 교사 운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저의 첫 반응은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 방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뭔지 몰라서 자 이렇게 이렇게 저희 대표님이 또 이렇게 인사도 다녀오시고는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짧지만 길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좀 잘 들어주시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든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동의를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듣고 의미를 찾아주시고 또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수련회 안내까지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후 시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지환 선생님 혹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 간사님처럼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네. 사이즈 다르고요. 오늘 전투를 안 가고 집에서 하니까 얼굴이 좋네요. 네. 어떻게 원래는 최한성 선생님과 옆에서 이제 보조로 이렇게 말씀해 주려고 했는데 최한성 선생님이 때마침 딱 행사 정리로 가셔버렸어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많은 선생님들 계시는데 김지환 선생님은 충분히 잘 말씀해 주시겠죠? 혹시 저희가 이 상상 포럼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된 어디까지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왔나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전북 상상 포럼은 이제 지금 내년에 이제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선거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교육감 선거라는 중요한 교육 현장에 우리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전북 교육의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리더십이 교체하는 시기에 어떤 현장의 목소리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뭐 민주노총이냐 정교조냐 뭐 다양한 이 정치적인 이런 판이 되어서 이제 교사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교육의 이제 목소리가 담아지지 않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인데 좀 배제되고 이렇게 이루어진 측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건전하게 이렇게 좀 담아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교사 단체들이 좀 연합해서 그런 판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전달하고 그동안에 이제 혁신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잘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대표님들 간에 또 이제 그런 제안해 주신 분들 간에 논의가 있었고 이걸 포럼 형태로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내년 교육감 선거 때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참고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곳에서 선생님들께 동의를 얻고 또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죠. 혹시 최성용 대표님 어떤 문제에서 저희가 걸렸었죠?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금 상상 프로그램 자체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2차례가 계획상으로 돼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상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모임을 준비하다 보니까 들어간 예산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3개 단체 있잖아요. 혁신회, 실천교사, 전북 좋은교사 모임으로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에서 예산을 함께 모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약 한 24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80 정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3번이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저희 연초에 세워졌던 계획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계획이어서 회원들과 좀 소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이야기 나누기로 지금 잡았죠, 주제를.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지는 몰랐어요. 의미도 있고 또 최한성 장사님과 김주환 선생님께서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 여기에 건물 대여라든지 이렇게 시설 대여 같은 데 들어가다 보니 회비를 내시는 회원님들에게 이 상상 포럼에서 전체 모임에서 좀 알리고 이러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상 포럼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는지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은 아까처럼 최광용 대표님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 반영이 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의견이든지 찬성이면 찬성이다. 아니다, 내 돈, 막 이렇게 각자 의견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여기서 말 그대로 정해진 거 없이 집행부와 저희 모임에서 결정된 거를 또 김지환 선생님이 가서 또 힘있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앞서서 행동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을 기다리는 동안 김조한 선생님께서도 뭐 자유롭게 하실 말씀 해주시고 원래 계획은 최한 선생님과 김조한 선생님이 여기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최한 선생님 역시 대단하시죠? 도망가는데 탁월하십니다. 네, 탁월하십니다.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집행부에 글을 올렸고 집행부에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도 말씀하시길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단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혹시라도 이게 정치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휘말려서 우리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서 앞에서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의미보다는 저는 그게 좀 컸던 것 같거든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할 수 있다. 이게 정치단체가 개입하게 되면 그 단체의 입장만 대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저희가 같이 처음부터 이걸 합의하고 간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원은 정치적 중립에 뭐 의무가 있잖아요.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거나 막 이럴 수도 없고 또 포럼 자체도 어떤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그다음에 교육감들의 정책을 평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좋은 교사 운동 우리 연합 운동에서도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또 이렇게 뽑을 때도 공약들 평가하고 이렇게 입장들을 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지역이다 보니까 GVF가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든 거야? 혹시 뭐 최한성 장학사님이 이렇게 뭐야? 개인적인 욕심으로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오해도 이게 그런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도 너무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처럼 우리가 우리 전북교육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특정 리더십에 의해서 아이들 중심의 그 교육에서 과거로 이렇게 회귀될까 봐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막고 또 실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참 포럼이 건강하게 진행되는 게 거기 안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 설문에 나온 의견을 따라서 디자인해가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귀하게 담아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점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고 보람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응원합니다라든지 이렇게 지지의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해명을 최한석 장사님이 직접 하실 때는데 도망가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저희 교사의 목소리가 뭐 정치단체 말고 이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 자체도 선생님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서강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아마 앞에서 이끌어 가신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여론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역시 또 김주환 선생님 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혹시나 이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말고 대표님한테 항의를 해주시면 저는 말고요. 저 말고 대표님한테 항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또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때 박수홍 선생님이랑 정명 선생님 참여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연결되시면 그때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 좀 들어도 될 수 있을까요? 정명 선생님이요? 네, 정명 선생님. 예, 한번. 네, 지금 심야 선생님만 계시는데 혹시 정명 선생님 혹시 연결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같이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선생님 카메라 좀 같이 켜주세요. 아, 카메라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늦게까지 참여하셨죠? 혹시 그때 어떠셨는지 네. 참여 소감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약간 이제 상상 포럼이라고 해서 전북 교육의 어떤 과거랑 미래를 이렇게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싶은 어떤 자리였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어떤 그런 자리로 많이 운영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 설문에 대한 선생님들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들으면서 설문에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예 대놓고 이거 지금 현재 김승환 교육감 정책을 다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여자들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더 중립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좀 다뤄질지 조금 기대도 되기도 하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하면서 또 한 분의 참여해 주셨던 제 교감 선생님 훈화 말씀도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교감 선생님. 네, 참여하시고 하니까요. 네. 전체 차렷?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까 용주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들이 살짝 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교육감을 뽑잖아요. 내년에 뽑는데, 그 교육감이 내놓는 정책들과 공약들을 상당히 우리 교육 현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좀 더 이제 교감이 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도 선생님들 공모 사업을 하든지 평가에 대한 것이든지 교육 과정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영향을 끼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과 역량이 우리 지배부 선생님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이 저한테 대견스러웠고, 그 자리는 사실 같이 만들어가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행사를 뭐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좀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보다는 그냥 투박하지만 만들어가는 자리고 그걸 찾아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협조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선거를 그냥 뒤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거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또는 그런 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교실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행히도 최한성 장학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또 사라졌어요 지금. 타이밍을 정말 잘 지켜주시네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전북 좋은 교사 운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타이틀 간판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좋은교사 운동은 연합운동이어서 전북 좋은교사 운동 안에 TCF, 템, 성서교육회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한성 장학사님께서 각 단체 대표들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이름으로 나가고 이 일에 동의를 하냐. 그래서 각 전북 지역 안에 단체 대표님들하고 또 소통을 다 했고요. 또 우리 좋은교사 운동 전체 대표님들한테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2차, 3차 때는 전북 좋은교사 운동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대표님들이 또 인사도 참여하고 그러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는 연합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예, 최한성 장학사님 이렇게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추구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예. 표정이 좋지 않은데. 최한선 장사님 오셨고요. 모르는 것 네, 혹시 최한선 장사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들리세요? 소리가 안 나지. 네, 들리죠. 소리가 안 들렸대. 안 들렸어요? 저요? 예. 아무튼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야심가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큰 사람이다. 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그 상상 포럼에 대한 취지나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네 분 선생님께서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모임이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눴고 또 김지환 선생님의 탁월한 활약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아주 긍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최한성 선생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모르는 이제 뭐 혁신과에서 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 취지라든지 앞으로 방향 또 최한성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행사 끝나고 행사장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지금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그냥 주저리 할 테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 교원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 전북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 목소리를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보자. 근데 어느 누구도 교사 개인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힘을 내서 단체들끼리 이제 연합해서 하자.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혁신내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천교사라든지 이제 이쪽하고 좀 이야기가 될 때 좋은 교사 쪽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더라고요. 좋은 교사들이 건강한 목소리를 많이 낸다. 그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연합단체잖아요. 그래서 뭐 성서교육회, TCF, 교사선교회, 또 우리 GBF 등등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급하게 추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GBF 한 단체만 있었으면 좀 더 집행부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가실 텐데 막 TCF 만나야 되죠, 저 성서교육회 만나야 되죠, 뭐 이렇게 교사선교 만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던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전북교육 상상포럼은 혁신과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래서 저 개인의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거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어떠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다음에 될 교육감은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낼 창구와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그 루트가 어디에 있냐면 정교조에 있어요. 그러면 정교조 아닌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아낼 거냐? 그러면 정교조에 들어가서 그 목소리를 낼 거냐? 그럼 정교조가 그 목소리를 과연 받아주겠느냐? 그러면 그러지 않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추진이 됐고, 다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청구서 내려가지고. 저 수련회 활동도 없는데. 처음에는 혁신넷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혁신넷에서 좀 많이 지출하고 우리도 일부 좀 지출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예, 적잖게 좀 당황 예, 저도 했었는데 일단 거기서 발 빼는 거는 모양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TCF나 성서교육회나 교사선교회한테 균등하게 20만 원씩 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가 감당하자 별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혹시 이제 2회, 3회 할 때는 돈을 좀 저렴하게 아끼는 방향으로 예, 빵 주지 말고 물만 주고 예, 그렇게 좀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념품도 있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예, 그런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도 예산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제 확실시 됐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예산을 내는 만큼 저희 회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목소리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 그 대표님께 다시 한번 저에게 말고 대표님께 이러한 목소리를 좀 자주 내주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오세요 그냥. 예, 그래서 도와주세요. 예, 대표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잘 사용이 될 것 같고 이제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 딱 결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이고 의견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들 쭉 봐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응원해 주시고 긍정적 의견 많이 주셨어요. 혹시 주변에서 물어봐 주시면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혁신과와 관련이 없는 사업인 거를 오늘 방금 들어서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공문을 보다 보니 저희 학교에서도 이거 누구 떨어뜨리기 위한 모임이네 라고 저한테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해 소지도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도 만들었고 선생님들도 이거를 이제 아셨으니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좀 이렇게 자주 낼 수 있도록 대표님과 연락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시라니까 연락하지 말고.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한번 귀하게 오신 장학사님께 여쭤볼 게 있을까요? 잘 대답해 주셔서 굳이 뭐 여쭤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 코멘트 물어봐줘. 나 정신없이 뛰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저 열은 안 질문 나시죠? 있습니다. 얼굴이 빨간데. 질문 있으십니다. 저는 질문 있습니다. 2차, 3차가 남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포럼이 진행될 것 같은지 간략하게 뭐 이렇게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선생님 그때 회의 왔었잖아요. 짜고 치는 거잖아요. 제 얘기 좀 해줘요. 2차, 3차는 좀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정책을 10월 1일 날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전에 아마 사전 설문조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된.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첫 번째 직접 그 자리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설문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지역과 함께 어떻게 교육을 좀 바꿔갈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차, 3차까지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2022 전북교육의 바란다 해서 나름 정책을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교육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정책들을 받아다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정책으로 잘 만들어 주시라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후보들이 좀 정해지면 후보들과 어떤 토론회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사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후보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면 다 그 목소리를 해준다 그래요. 다 들어준다 그래요. 근데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맨 뒷순위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를 좀 명확하게 내자. 거기에 좀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우리가 단순히 뒷담화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앞담화를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전북교육 상상 포럼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 반영이 될 거냐, 이거는 우리도 아직은 미지수이긴 해요. 뒷담화 해줄 분은 뒷담화 해주세요. 그럼 뒷담화 한 얘기를 잘 들어서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 이제 앞담화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대뽀 뒷담화는 하지 마시고요.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혹시 이쪽 포럼에서 단일화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는 않는 거죠? 단일화는 이 포럼에서 진행하지는 않아요. 단일화는 공공성 강화 공교육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쪽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이렇게 단일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그렇게 될 거고, 그러나 그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북교육 상상 포럼에서는 조직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누가 됐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교사들의 의견을 이 정책으로 반영시킨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고,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가 핵심이니까, 그러잖아요. 교육감인데 교사들을 무시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교육감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10월 1일. 내 생각, 교사들 자체들도 생각이 워낙 다양해서 저희가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냥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교사들을 다 대표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죠. 그 가치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좀 더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 모든 교사의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혁신넷, 실천교사, 그다음에 우리 좋은교사 쪽에 있는 선생님들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 이제 선거 캠프나 이런 데에서 그럼 우리들의 목소리 교사의 대표성이라고 보겠느냐? 모든 교사의 대표성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혁신넷에도 한 200~300명의 회원이 있고, 실천교사에서도 한 100여 명 있고, 우리 좋은교사 진영에만 해도 뭐 200~300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지금도 사실은 그쪽에서 손을 뻗치는 분들이 많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터치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으로 가져가시라,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차 포럼 때 그래서 후보 쪽에서 한 3명 정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관심을 가졌었고, 아마 그 자리에 와도 된다라고 알았으면 더 많은 분들이 왔을 텐데, 아마 눈치 보느라고 못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넘어갔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또 최한 선생님과 또 김주환 선생님, 뒤에서 선생님들도 많은 의견 주시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또 일하시는데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만 일찍 오셨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시간이 그리고 또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선생님들도 이해를 잘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늦게라도 와주셔서 정말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이해가 잘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마치고 마지막은 짧게 벌써 8시 20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이제 없네요. 남은 시간이 없어서 수련 활동 간단하게 수련회 간단하게 제가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1 여름 수련회 안내합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그 권이라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사실 와주실지 몰랐는데 역시 저희 최광욱 대표님이 전화하면 됩니다. 네, 전화 밥을 했고요. 거기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권이란 선생님을 모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권이란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뭐 고민 지점이나 또 본받을 수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 좀 읽자. 이거는 권이란 선생님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수련의 방향을 잡으면서 우리가 권이란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배운 걸 토대로 좀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꼭지는 말씀 좀 읽자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야 글은 쓰냐 해서 각 교실에서 독서 교육이라든지 독서 토론은 또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건 어렵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권이란 선생님께 글을 어떻게 쓰는지, 글쓰기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1박 2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날짜가 어떻게 됐었죠? 12, 13이요. 1박 2일은 아니고 그냥 2일로 가야죠. 박일이 없으니까. 8월 12, 13이던가요? 예, 8월 12, 13입니다. 예, 8월 목요일입니다. 12, 13이면 목요일, 금요일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는 전주교대. 네, 전주교대로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코로나가 빨리 줄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 선생님도 직접 전주에 오시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때만큼은 우리가 함께 얼굴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전체 모임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는 못 하시지만 수련 활동을 물어보신 선생님들이 꽤 계셔서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미리 8월 12, 13이죠. 12, 13이요. 예, 8월 12, 13 두 번째 주 이때는 선생님들도 시간을 좀 비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전주교대로 한 이유도 접근성 때문이거든요. 이제 군산에서 오신 선생님께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가장 익숙하게 잘 오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전주교대 마음연구홀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디예요? 저도 어딘지 모르겠고 교수님이 힘써주셔서 잡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확히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음연구홀이라고 하시네요. 아마 교사교육센터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잘 모르는 걸로 봐서는. 그것도 그런데 이름이 참 특이하네. 마음을 연구한다. 네, 참 저희랑 잘 어울리죠? 네, 마음연구홀. 교수님 그 연구실 아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사교육센터 세미나실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선 오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 그 대신 너무 심각해지면 아마 인원을 현장 모이는 인원을 제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등록해 주시면 현장에서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등록장을 열었나요?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해주세요.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이 아니라 홍보를 하자면 수련회비가 싸죠? 얼마죠? 2만 원? 2만 원입니다. 네, 2만 원 이틀인데 2만 원인데 그 중에 또 책을 사줘요. 책을 사주고 책만 사주죠? 책 사주고 책만 사줍니다. 네, 책만 사주는데 2만 원.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은 저희가 제공을 못 해드려요. 네. 식당에서 드셔야 돼요. 알아서.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밥을 제공하는 건 방역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계획은 근처 식당에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아직 지금 상황은 좀 더 봐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회의에서는 이거를 단체로 예약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고 밥 정도는 이제 각자 알아서 인근 식당들을 이용하면은 방역과 관련해서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걱정이 정 되신 분들은 뭐 도시락이라든지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으니까 대신 수련회 보통 14만 원에서 16만 원 했는데 아주 저렴하죠. 그러니까 일단 해주시고 책도 저희가 등록하신 분께는 권이란 선생님 책 저희가 15,000원짜리. 예, 15,000원짜리. 그러니까
선생님의 숨바꼭질. 네, 선생님의 숨바꼭질. 선생님과 숨바꼭질.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새로운 책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 네.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모임 마지막 전체 모임 너무 바쁘셨을 텐데 그래도 꽤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장 올려드렸거든요. 예, 들어가셔서 곧 있으면 회의가 닫히기 때문에요. 빨리 들어가셔서 등록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대별로 그 현장 참여를 따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원이 몇 명이 모이는지 좀 파악을 해야 돼서요. 그래서 5% 참여하실 건지 오늘로 참여하실 건지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예, 그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예, 예, 예. 예, 오늘 고생 많았고 오늘은 좀 늦었기 때문에 소모임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다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사연을 내주신 선생님들은 파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